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0년 동안 한 가족이 품고 살아온 거짓말,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잔인한 진실. 여러분은 과연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도 결국 낯선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그 하루. 2015년 3월 14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유독 초조해 하셨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시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듯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일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다. 혼자 가야 한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왜 그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 중요한 일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 가족은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운명의 전화 한 통. 다음 날 오후 3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엄마가 사고가 났다.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경운기에서 떨어지셨다. 머리를 많이 다치셨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기를.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가셨다고요? 아니, 그날 아버지가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혼자 경운기를 타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잃어버린 기억, 변해버린 사람,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르신다고요? 자식들을 모르신다고요? 의사는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언니의 숨겨진 희생. 제일 힘든 건 작은 언니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면서도 어머니 간병을 도맡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은 언니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인내심을 갖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 전 막내딸 영희예요. 여긴 우리 집이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 남편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을 몰라보셨는데 유독 한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갔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여자를 찾고 계셨던 걸까요? 우린 그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들, 점점 많아지는 외출, 어머니 사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 보러 나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농사철도 아닌데 말이죠.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어떤 병원인지 뭘 검사받는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신다는 거였어요. 평소 아버지는 작업복만 입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깔끔한 셔츠에 바지 단까지 다려 입고 나가시는 겁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니다. 금방 온다. 전화벨과 비밀 대화. 더 기이한 건 집 전화가 울릴 때마다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아버지는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움찔하시며 급히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신 다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누구와 통화하신 걸까요?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우리는 어머니 간병으로 정신없었지만 아버지는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기억 파편들. 그 무렵 어머니에게서 더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은 잃으셨으면서도 유독 한 가지만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 여자. 빨간 립스틱 바른 그 여자. 우리 집에 왔던 그 여자. 언니들과 저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빨간 립스틱 바른 여자라니.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머니는 때때로 아버지를 보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낡은 수첩. 작은 언니가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수첩. 수첩을 펼쳐보니 날짜들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314X, 520, 5, 715.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3월 14일, 바로 어머니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그날에만 유독 X 표시가 크게 되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단서, 의문의 영수증들. 며칠 후 아버지 지갑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꽃집 영수증들. 장미 한 다발 마이너스 2만 원, 카네이션 마이너스 1만 5천 원. 날짜를 보니 모두 어머니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꽃을 사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드린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영수증들 뒤에 볼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H에게, H 좋아함, H 기념일, H.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단서, 아버지의 거짓말. 의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 보러 간다고 하셨지만 정작 농사일은 거의 안 하셨어요. 밭은 잡초로 가득했고 농기구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간다고 하실 때도 정작 진료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큰언니가 몰래 확인해 봤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두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절대 핸드폰을 놓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섬뜩한 예언.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 나를 속이고 있어. 다른 여자한테 가고 있어.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엄마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봤어.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걸. 손까지 잡. 치매 환자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어요. 정말 무언가를 본 듯한 아버지를 미행한 날,
견딜 수 없었습니다. 큰언니와 저는 결국 아버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농사일 본다며 나가셨어요. 우리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농촌이 아닌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카페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설마 누군가를 만나시는 건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충격과 혼란. 큰언니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아버지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신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약을 챙겨드리셨습니다. 오늘 몸은 어때? 약은 먹었어?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시간 전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걸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헌신적인 남편 행세를 하고 계시다니. 과연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아버지 옷을 빨래하시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본 적 없는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어린 아이까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작은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사고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펜으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라고. 휴대폰 속 비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 큰언니가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있었어요. H라고 저장된 번호. 그 번호로 하루에 3-4번씩 통화하고 계셨더군요. 문자,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못 나갈 것 같다. 아내 상태가 안 좋아서. 내일 만나자. 보고 싶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보낸 문자인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자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사랑해. 뒤늦은 깨달음.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일, 아버지가 말씀하신 중요한 일. 혹시 그 여자와의 만남이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가신 이유. 혹시 아버지를 찾으러 가시던 중이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치매 중에도 계속 찾으시던 그 여자. 정말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0년간 어머니 곁을 지키신 건 진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던 걸까요? 우리 가족이 믿어왔던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 폐암 판정과 변화. 2018년 봄, 아버지에게 폐암 3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길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만 계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편 노릇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계신 것 같은. 임종 직전의 고백. 2019년 1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병상 주위에 모였을 때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숨긴 게 있다. 우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사고 전에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어머니 대신 내가 사고를 당했어야 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하지만 어머니가 다치신 후로는 죄책감에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실의 전모가 드러났다. 장례식의 불청객. 아버지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궁금해하는 사이 그 여성은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하나의 봉투. 발신인은 H였습니다. 10년의 비밀이 담긴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우리 가족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사고 당일. 원래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아버지는 10년간 두 집을 오가며 살아오셨습니다. 죄책감과 책임감,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편지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성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8살이 된 우리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의 서로 다른 반응, 큰언니의 분노. 큰언니는 격분했습니다. 10년간 우리를 속이셨다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셨다고? 큰언니는 아버지의 사진까지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런 아버지는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기만 했을까요? 작은 언니의 혼란. 작은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셨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비록 이중생활을 하셨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혹시 아버지 나름대로도 괴로우셨던 걸까? 작은 언니의 말에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요양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어머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어찌 되었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라는 걸. 그 여자와의 만남. 편지를 받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성 H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성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셨어요. 40대 후반,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목소리. 저는 아버님을 10년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그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아버지의 두 번째 가족. 아버님은 어머니 사고 전부터 저와 만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려 했죠. 우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려 했다고? 사고 당일 아버님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려 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사고 소식을 들으신 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 8살이에요.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10년간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고뇌와 선택. 그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10년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저희를 포기할 수도 없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저희를 만나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어머니와 여러분을 위해 쓰셨고요.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두 개의 삶을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을 책임지는 아버지로, 또 다른 비밀, 어머니의 숨겨진 진실, 어머니의 일기장 발견. 그 여성과 만난 후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하던 중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쓰신 일기였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외도를. 2014년 11월 15일 오늘도 그 사람은 늦게 들어왔다. 다른 여자 냄새가 난다. 12월 3일 아이들 앞에서는 티 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너무 괴롭다. 12월 20일 이혼하자고 하려나.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사고 당일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고 당일의 일기였습니다. 2015년 3월 14일 오늘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했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단다. 하지만 나도 포기할 수 없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싶다.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어머니 사고는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뒤따라 가시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일기장을 더 뒤져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참자. 그래도 이 집안의 체면은 지켜야지.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을 지키려 하셨던 거였어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잃었지만 가족의 형태만큼은 유지하려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나 아프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아이들을 끝까지 키워주겠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이복 형제와의 만남. 한 달 후,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여성의 아들, 우리의 이복 형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민수.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초등학생이었어요. 첫 만남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누나들 저도 오랫동안 누나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 아이가 우리를 알고 있었다고? 아빠 아니,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훌륭한 누나들이 있다고. 특히 큰 누나는 간호사고 작은 누나는 요양보호사라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이야기를 너희 집에 하고 다니셨다고?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걸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늘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를 통해 알게 된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어요. 늘 밝으시고 웃음이 많으시고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서도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의 학비도 대주시고, 어머니가 아플 때도 병간호를 해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저희와 여행을 가시거나 오랫동안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누나 집 쪽도 챙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욱 놀라운 건 아버지가 두 집안 모두에 똑같이 헌신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간병을, 그 집에서는 민수 양육을 10년간 이어오셨던 거죠.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셨을 거예요. 어느 쪽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 기적 같은 순간. 그로부터 2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짧은 순간이나마 기억을 되찾으신 거예요. 영희야, 우리 막내딸 영희지? 저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놀라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나?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자유로워지겠구나.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그 후 몇 분간 어머니는 놀랍도록 또렷하게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 여자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심지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이란 게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사랑이야. 그 사람도 너희들 모두 지키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고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고마움이요? 10년간 내가 못해준 부분을 채워줘서 고마웠거든.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큰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 누나, 저도 이상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어머니 H씨도 함께 왔습니다. 10년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러분만큼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함께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명절에는 민수와 H씨도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되찾지 못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H씨는 어머니 간병도 도와주십니다. 10년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저희를 형, 누나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차례 아닐까요? 마지막 반전, 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요양원에서 발견한 편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편지 봉투에는 H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H씨에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거든요.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마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잘 지내주세요.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10년간 반쪽짜리 사랑이라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계셨던 거죠. 진짜 가족의 의미. 현재의 우리 가족. 지금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더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 우리 모두가 모입니다. 저희 형제자매들, 그리고 민수와 H씨까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웁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어머니도 민수를 보시면 민수를 통해 알게 된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어요. 늘 밝으시고 웃음이 많으시고. 하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서도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의 학비도 대주시고, 어머니가 아플 때도 병간호를 해주시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저희와 여행을 가시거나 오랫동안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누나 집 쪽도 챙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욱 놀라운 건 아버지가 두 집안 모두에 똑같이 헌신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간병을, 그 집에서는 민수 양육을 10년간 이어오셨던 거죠.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셨을 거예요. 어느 쪽도 완전히 사랑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 기적 같은 순간. 그로부터 2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짧은 순간이나마 기억을 되찾으신 거예요. 영희야, 우리 막내딸 영희지? 저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놀라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나?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자유로워지겠구나.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그 후 몇 분간 어머니는 놀랍도록 또렷하게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나는 다 알고 있었. 그 여자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심지어 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가족이란 게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사랑이야. 그 사람도 너희들 모두 지키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고 그날 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간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만나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야. 고마움이요? 10년간 내가 못해준 부분을 채워줘서 고마웠거든.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큰언니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 누나, 저도 이상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수의 어머니 H씨도 함께 왔습니다. 10년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러분만큼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함께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명절에는 민수와 H씨도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기억을 되찾지 못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H씨는 어머니 간병도 도와주십니다. 10년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수는 저희를 형, 누나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차례 아닐까요? 마지막 반전, 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요양원에서 발견한 편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편지 봉투에는 H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H씨에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거든요.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혼자 두지 마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잘 지내주세요. 그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10년간 반쪽짜리 사랑이라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계셨던 거죠. 진짜 가족의 의미, 현재의 우리 가족. 지금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더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 우리 모두가 모입니다. 저희 형제자매들, 그리고 민수와 H씨까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웁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어머니도 민수를 보시면 비록 기억은 못하시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배신하고 용서하면서도 결국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하려 애쓰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나요? 혹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으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